안녕하세요. 편한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동생입니다. 요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성구에서 8년째 왁싱 전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8년 동안 한우물 파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비슷한 일 하셨지 않나요? 저는 2005년도부터 헤어를 시작으로 해서 네일 왁싱 전문적인 뷰티 관리를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18년째. 네. 대단한 경력이십니다. 네. 손님을 보실 때 제가 좀 편한 손님에 속합니까? 불편한 손님에 속합니까? 저희 편한 언니께서는 고객님으로 오셨을 때도 검진 갔을 때도 정말 잘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이자 저의 최고의 고객님이십니다. 대본대로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왁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술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 왁싱이 유행한 게 언제쯤부터인가요? 대중적으로 유행한 거는 10년 미만이고요. 제가 처음 왁싱을 접했던 건 2010년도 호주에서 헤어샵을 근무를 하는데 브로우 인중 왁싱을 많이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배워봤고요. 2016년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2, 3년 이후 2018년도쯤 그때쯤은 이제 왁싱샵이 정말 많아져서 주변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뷰티 관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제 기억에도 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 것이 네. 왁싱에 대한 첫 경험을 진료실에서 어떤 젊은 미혼 여성분이 검진을 하러 오셔서 탈의를 하시다가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제가 왁싱을 해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미리 주의를 주셨던 네. 제가 그때만 해도 왁싱 뭐지? 잘 몰랐던 시절 네. 그게 저와 왁싱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하게 됐겠죠. 네. 4, 5년 전부터는 급기야 산모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임신 중에 왁싱을 해도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꾸준히 4, 5년 전부터 해오시고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샵을 왔죠. 오늘. 왁싱이 정확하게 뜻이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왁스라는 제품을 이용하여서 신체에 있는 불필요한 털들을 제거를 하는 거를 왁싱이라고 합니다. 브라질리안 왁싱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요? 브라질리안 왁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왁싱의 꽃은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절 상관없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브라질리안 왁싱입니다. 음모라고 하시죠. 그 부위에 있는 털을 제모하는 거를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합니다. 브라질리안 왁싱 그러면 브라질에서 온 왁싱 맞겠죠, 그죠? 네. 맞는데 이제 그 부위가 왁싱을 팔이나 다른 부위 하잖아요. 네, 하는데 특히 회원부 쪽이 하는 음모의 왁싱을 브라질리안 왁싱이라 한다. 우리는 산부인과 채널이니까 그럼요. 주로 브라질리안 왁싱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많으시죠. 네, 여기서 제가 또 라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제가 레지던트 하던 시절 그 시절만 해도 음모가 없으면 여성분들이 치욕으로 생각하고 치부로 생각하고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미신적으로는 음모가 없으면 재운이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제가 들어본 것 같고 그런 시절에 제가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몇 년도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궁금한데요? 그 정도. 부인과 수술이나 상과적으로 분만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제모를 합니다. 교수님들의 주의사항이 항상 제모할 때는 필요한 부위만 하고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으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꼭 하라 이런 주의를 주신 기억이 있고 어떤 분이 음모이식을 해오신 거예요.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 보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의료시술이 발전이 크게 안 됐겠죠. 요즘은 심으면 더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신기 하듯이 듬성듬성 음모가 몇 개 있는데 교수님 지시사항으로 환자분이 그런 시술을 받았으니까 한 올 한 올 조심해서 불필요한 제모는 하지 말고 다치지 않게 잘 하라 신경 쓰여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우리 음모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홀대를 받으면서 털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미용 쪽이 목적이 가장 커진 것 같고요. 여행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하고 SNS도 발달하고 요즘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보시면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으시기 때문에 채모가 제거가 깔끔히 돼야지 결과물도 예쁘게 나와서 그렇게 많이도 하시고 여행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희 고객님도 12월에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여행 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왁싱이랑 뷰티 관리 정말 많이 하세요. 성적으로도 개방적인 분위기가 엄청 많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특히 12월이나 연말쯤에는 커플이나 연인, 부부 이신 분들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이 말을 듣고 놀라면 안 되잖아. 놀라면 조금 구세대 이제는 바뀌는군요.
의학적으로는 음모가 이물질이나 감염으로부터 질과 외음부를 보호해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나 진료 경험으로 보나 음모의 기능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분비물이나 생리를 묻잖아요. 왁싱을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고 외견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왁싱이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모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물이나 어떤 시술들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봤을 때 크게 위해가 없는 한은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사람 실험을 한다든지 논문을 쓰다든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감기약이나 전자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왁싱도 마찬가지. 산모분들이 장절개나 정상분말 시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왁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왁싱을 한다고 해서 산모나 태아에게 큰 위험을 준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취사 선택하시라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의학적으로 가설을 세우자면 산모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 혹시나 왁싱할 때 통증 때문에 그것이 양수를 파수시키거나 진통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피부나 다른 쪽 통증 때문에 진통이 유발되거나 양수 터지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힘을 준다, 보갑이 들어간다, 그래서 양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가설을 세워봐도 사실 기복기 질환에 걸려서 심한 기침을 하시거나 뚜렷이 심한 경우에 구역질을 많이 하실 때 더 큰 보갑을 주거든요. 그래도 양수가 터지거나 조산이 되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미뤄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임신 중에 피부나 점막이 호르몬의 변화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왁싱 같은 물질들을 발랐을 때 개인차에 따라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피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또 세워볼 수도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산모분 중 왁싱을 해온 분 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딱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산모분은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더 잘 아세요. 제가 샵을 잘못 간 것 같아요. 좀 시술도 부주의하고 좀 잘못된 곳을 가서 왁싱한 후에 문제가 됐습니다. 봤는데 문항염이 좀 생기셨어요. 여러 경우를 봤을 때 왁싱은 그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원래 다른 이유로 양수가 터지거나 조산이 걸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필 왁싱을 했어. 사람이 보면 다양하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연약한 피부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36주 이후에는 사실 분만을 해도 여기가 인공호흡기를 안 다는 주수거든요. 36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산모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왁싱. 네, 많이 오세요. 그러면 주로 막달에 하시는가요? 토탈 기간 동안 하시는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시기는 예정일 일주일 전에 오시는 편이시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관리를 받으시던 고객님께서는 하시다가 안 하시고 너무 불편해 하셔요. 선생님 말씀처럼 임신을 하시면 호르몬이나 신체의 변화가 많이 오시는데 체모가 증가하시는 산모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임신선 쪽으로 베렌나루가 생기시기도 하시고 체중도 증가하시면서 더워도 하시면서 체모가 증가하시는 산모님들이 있으셔서 왠지 이게 하나 덮여있으면 더 덥고 짜증나고 4개월에서 5개월 이후에 많이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으셨잖아요. 네. 힘들어 하시는 게 어떤 점이셨냐면 만사에서 배가 너무 많이 부르셔서 누워 계시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냥 약간의 불편감은 괜찮은데 아기가 큰 혈관을 눌러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면 왼쪽으로 돌아놓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아놓았을 때 혈류가 제일 많이 갑니다. 임산부 왁싱을 예약을 잡을 때는 시간을 더 길게 빼놓는 편이기는 하는데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옆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잠깐 돌아 누우셨다가 다시 이렇게 편한 정자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관리를 끝내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평소에는 편하지만 또 전문적인 파트에서는 꼼꼼한 언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놓치는 의학적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싱의 재료는 어떤 걸 쓰시나요? 브라질리언 왁싱은 크게 소프트랑 하드라고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에 제가 사용하는 왁스는 하드라는 제품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제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누 같은데요? 이렇게 있어요. 비누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게 약간 초콜릿처럼 생겨가지고 향이 나나요? 향은 크게 나지는 않아요. 향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뜯어서 사용을 하고요.
왁스의 재료, 주 원료가 뭔가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송진이라든지 파라핀,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습이나 진정제에 관련된 코코넛 오일들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파라핀, 우리 알고 있는 양초, 피부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탄으로 돌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코코넛 오일도 자연 성분이니까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술 받을 때 치마를 입고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왁싱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베개를 베시고 베드를 누우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서 소독 관리를 늘 하지만 베개라든지 베드에는 제가 항상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회용 베개 커버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베드에도 물론 소독 관리가 다 되어 있지만 이렇게 시트 베드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일회용 시트를 사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마를 입으시는데 위생 치마를 사용을 해요. 사용하시자마자 바로 폐기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나하나 낱개가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 있으세요. 다 펼치시면 익숙한 제품이 나오네요. 네. 성매개성 질환들이 성관계로 옮을 수 있지만 낮은 확률에서는 이물질들이 이런 곳에 묻어 있다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쪽으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일회용 소독 완벽합니다. 과정들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처음 왁싱을 경험하시게 되시면은 채모의 길이가 되게 기세요. 커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시게 되면은 통증이 상당히 크실 수가 있으셔서 적정한 길이로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워머기라고 하여서 왁스를 녹이는 워머기에 이게 일회용 왁스 용기세요. 사용하고 나자마자 바로 폐기를 한답니다.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의 왁스를 넣어서 녹여서 신체에 도포를 해서 불필요한 채모를 제거를 해드립니다. 땅에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바릅니다. 왁스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너무 뜨거워도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스킨 탈락의 위험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액체를 컨트롤해야 돼서 어려운데 적정한 왁싱의 완벽한 온도에 맞춰서 발라드려야지 받으시는 고객님도 힘드시지 않으시고 노하우군요. 바를 때 힘 조절도 되게 중요하고 바르고 나서 떼어내는데 어느 정도 떼낼 수 있는 적당한 굵기가 되어내면은 떼어냅니다. 네네. 그것도 이제 노하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강도에. 뗄 때에도 각도라든지 텐션이 상당히 중요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해보시면 어려워 보여. 단원간에 쌓여진 노하우로. 제가 하는 방법이 왁싱만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분에서 길면 10분. 정말 빨리 끝나죠. 선생님. 그렇게 왁스를 발라내서 채모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진정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신 왁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왁스를 제거한 왁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으신데 아픈데요? 거의 80~90% 이상의 털을 한 번에 제거를 하는 빠른 방법이셔서 스피드 왁싱이라고 하거든요. 저것은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가요? 저기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나요? 하드 왁스가 굳어버리면은 부셔지면은 산산조각 조각이 나세요. 조각을 최대한 많이 내서 검정색 봉투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완벽하게 폐기를 합니다. 일반 쓰레기긴 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검정 봉투에 혹시나 이상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잘게 부서서 안심하시면 되겠다. 우리 채널에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하시나요? 제가 남성분들은 왁싱을 하기는 하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제외하고 수염이시라든지 팔다리, 배련, 가슴 이렇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의 미래인가요? 도대체 어떤 트레이닝 과정과 몇 년 정도의 기간, 대략적으로라도 트레이닝 과정을 한번 듣고 싶네요. 왁싱 기술을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저처럼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필요하신 거는 왁싱은 피부 미용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셔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세요. 피부 미용 자격증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왁싱으로? 왁싱은 학원이나 뷰티 아카데미에서도 수강도 가능하시지만 저처럼 개인 샵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원장님들께도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시간과 과정은 교육받으시는 분의 교육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이런 것이 있나요? 왁싱은 아직까지는 왁싱만
따로 자격증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시험은 없지만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론, 그리고 왁스의 종류, 이런 과정을 배우시고 모든 부위의 왁싱 과정을 다 이수하게 되십니다. 네.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셔야 되니까 네. 일단 피부 미용에 관한 일반 지식은 다 갖고 계신 네. 분들이고 네. 거기에 추가로 노하우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왁싱샵을 가실 때 결론은 잘하시는 분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편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특히 임산부 불해질려 왁싱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의 주치이신 편한 언니분과 함께 자세히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조만간에 저도 또 검진 네네.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검진 말고 다른 거. 네? 다른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